자, 들어갑니다. 환매 들어갈 차례죠. 매매 파트에서 환매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닌데 이 정도만 정리하시고 들어가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자,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는데, 자, 환매 특약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환매 특약은 자, 매매 계약과 반드시 동시에 해야 돼요. 그래서 환매 특약이 이제 종된 계약이 되는 거고,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부동산에 관한 환매는 잘 들리나요? 안 들리죠? 누가 이렇게 자꾸 소리를 작게 하는 거야? 되나요? 조금 나아졌나요? 그놈이요? 됐죠? 예. 자, 부동산에 관한 환매는 환매권. 자, 환매권은 채권이니까 이거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등기한 때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맞았고. 자, 3번. 자, 환매기간이 있는데 환매기간은 부동산 5년 넘을 수 없죠. 근데 한번 정했으면 특약으로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3번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환매를 하게 되면 환매는 다시 사는 거니까 대금을 줘야 되는데 그때 그 환매의 경우 목적물의 과실하고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뭐 한 것으로 보냐면 상기한 것으로 보게 되죠. 어쨌든 환매를 한 사람도 팔아서 돈을 받았어요. 그걸 이제 다시 돌려주게 되는데 그러면 상대방도 그냥 돈만 준 게 아니라 부동산 가져갔었죠. 그래서 상기하는 거 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환매 대금인데, 그러니까 다시 사오는 대금은 자, 처음에 샀던 매매 대금하고 거기다가 매매 비용, 자, 이걸 합한 것이 이제 환매 대금이 되는 거지. 여기에 이자는 포함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환매 대금에 그 대금의 이자가 포함된다 그러면 틀려요. 퉁친 걸로 봅니다. 자, 5번은 뭐 크게 안 보셔도 되겠어요. 이 정도 가볍게 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자, 78번 문제는 교환 문제예요. 교환도 뭐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닌데 나온 지는 꽤 됐어요. 나와봐야 뭐 지가 매매하고 똑같이 푸시면 된다고 그랬지. 갑은 자신의 X 건물 요걸 을의 Y 토지와 교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 을에게 8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틀린 것 그랬는데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자, 을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맞바꾼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보니까 건물은 1억 원이고 토지는 2억 원 상당이다. 그럼 얘가 손해겠죠? 그래서 요 가격 차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갑은 이 건물에다가 8천만 원의 돈을 얹어서 주기로 했다는 얘기고, 이 8천만 원의 돈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보충금이라 한다. 자, 이런 교환 계약을 맺었다. 들어가 봅니다. 1번, 교환 계약은 서면 작성 필요를 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2번, 을의 갑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이 보충금은 매매 대금하고 똑같이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안 주면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니까 계약 해지할 수 있죠. 3번, 계약 체결 후 이행 전에 X 건물이 을의 과실로 소실되었다. 자, 건물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교환 계약 후에, 이행하기 전에. 후발적 불능이죠. 그럼 우리가 배운 그대로 이거 교환 계약도 쌍무 계약이니까 후발적 불능이면 자, 누구 책임냐를 따지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채무자가 갑이죠. 갑의 책임으로 갑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채무 불이행으로 을은 이 교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죠. 근데 누구의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을의 과실이니까 채권자 책임이죠. 그러면 우용부담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우용부담 중에 채권자 우용부담주의겠죠. 그럼 갑은 건물 넘겨줄 필요는 없지만 토지 내놔라 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이게 매매라면 대금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을에게 Y 토지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놈 틀린 얘기가 되겠죠. 우용부담 얘기예요. 근데 전혀 새롭게 처음 본 것 같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똑같은 얘기가 돼요. 다만 매매는 여기가 대금일 뿐이지. 4번은 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을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됐대요. 그럼 이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담보책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똑같이 교환계약도 이상계약이니까 저당권 설정돼 있었는데 자, 이 저당권 행사로 날라가 버렸다. 선악 상관없이 교환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들어갈 수가 있죠. 담보책임 얘기고.
5번 교환계약이 해제됐으면 당연히 갑과을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겠죠. 똑같이 푸시면 돼요. 매매하고. 물론 그 전제는 매매를 안다는 전제를 깔려야 되겠죠. 자, 3번이 되겠어요. 자, 이제 임대차 들어가 봅니다. 자, 임대차는 보통 이제 한 두 문제 역시 여기서 나오니까, 자, 우리가 지금 계약법 강론, 매매, 교환, 임대차를 보고 있어요. 주로 매매하고 임대차에서 이제 문제를 많이 내니까. 자, 79번 문제는 임대차의 전체적인 얘기들을 쭉 살펴본 겁니다. 자, 1번. 임대인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처분이나 임대할 권한이 없다 하여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맞죠? 자, 임대차 계약은 처분행위가 아니니까,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니까 권한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맞았고. 2번 통상임대차에서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 여기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죠. 잘 아시는 숙박계약에서는 안전 배려 의무 있죠. 뭐 당연한 얘기고. 자, 3번 임대차가 묵시로 갱신됐어요. 자, 법정 갱신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 임대차에 대해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해야 되겠어요? 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소멸해야지. 제3자는 기본적으로 전에 임대차 기간만 예상하고 담보를 제공한 거죠. 근데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는 것은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상태만큼 또 기간이 연장됐다는 얘기니까, 자, 당연히 그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이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임차인이 제공한 담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자기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묵시적 갱신됐으니까. 자,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소멸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겠죠. 3번이 틀린 얘기가 됩니다. 소멸한다 해야지. 자, 4번은 수인이 공동해서 물건을 차용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여러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무는 어떻게 각자 부담하냐 그게 연대해서 부담하라고 여기 원칙이 돼요. 연대해서 부담한다 보시고. 자, 5번은 임대차는 채권관계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없죠. 자, 없는데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인정되죠. 근데 그 임대차 대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을 등기하지 않더라도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는, 자, 이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그 위에 있는 건물은 임차인 거죠. 그러니까 그 건물을 임차인 자기가 보존 등기해버렸으면 그 토지 임대차에 대해서도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당연한 얘기죠.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 임대차의 대항력인데, 그럼 토지 임대차 등기를 한 게 아니라 뭘 등기함으로써 토지 임대차의 대항력이 발생됐어요? 건물. 그러면 그 건물이 멸실됐다면 토지 임대차 대항력은 없어지겠죠. 예. 대항력은 소멸이 되겠지. 그 남의 땅 위에 지금 내 건물이 있다는 것을 등기함으로써 공시를 했기 때문에 건물 때문에 토지 임대차 효력이 발생됐으니까, 대항력이 발생됐으니까 당연히 건물이 없어졌으면 당연히 토지 임대차의 대항력도 소멸된단 말이에요. 후패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만큼 먹고. 자, 3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임차인의 권리 세 가지 1년 내내 요거 배우셨다. 그래서 가볍게 연습하시고 이제 문제 하나하나 풀어보시면 돼요. 자, 비용상환청권, 부속물 매춘권, 지상물 매춘권, 자, 세 가지. 자, 행사주체에서 비용상환은 토지 건물 따져요,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 않죠. 모두 다. 부속물 매춘권은 모두 다 그러면 안 되죠? 무슨 임차인만? 건물 임차인만. 자, 지상물 매수니까 여기는 토지 임차인이 되겠고. 자, 비용상환청권을 규정한 법조문 성질은 강행 임의 규정이지만 매수청권은 다 강행 규정이 되겠죠. 그래서 다 청권이라고 써 있지만 권리 성질은 말 그대로 이건 청권 맞아요. 하지만 부속물 매수청권이나 지상물 매수청권은 형성권이 되는 거죠. 상대방의 승낙 필요 없이 매매가 일방적으로 성립이 된다.
자, 그러면 임차인이 채무 불이행으로 끝냈을 때 행사할 수 있느냐? 비용상환청권은 임차인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것은 아니니까 행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매수청권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 거니까 임차인이 채무 불이행으로 끝났으면 행사할 수가 없겠죠. 전부 다 임대인이 이제 돈을 줘야 돼요. 임차인은 이제 임대인으로부터 돈 받아서 나가라 얘기인데, 자, 비용상환청권 돈 안 준다 그럼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지만 매는 안 되죠. 자, 기본적인 거 잡아보시고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이거 했으면 이 세 가지 권리는 한 40%는 한 거예요.